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니입니다. 평소에 제가 이런 자극적인 주제를 다루려고 안 하는 편인데 지금 일본에 거주하시는 분들 혹은 일본 여행을 하시거나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분들 혹은 일본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오늘 영상을 켜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주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일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 정확한 사실, WHO, 일본, 한국의 국가기관에서 나온 정보만 가지고 사실을 다루려고 하고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기사 내용 같은 경우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저녁에 WHO에서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고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높은 위험성을 강조한다라고 한 내용인데요. 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여행을 못 간다, 교역을 못 한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수출입하는 거 혹은 나갔다 들어오는 사람들에서 검역을 좀 더 강화시키고 여행 같은 거에는 조금 더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뜻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30일자 12시에 공개된 중국과 각 국가 정부의 발표 자료인데요. 일본이 현재 9명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렇게 하고 더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12시 54분 31일이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일본에 12명의 보균자가 있고요. 이 중에 전세기를 타고 무안에서 일본으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 2분이 무증상 병원체 보유자였습니다. 이게 왜 주목이 되냐면요. 이렇게 무증상 감염자가 나온 게 중국 이외에 첫 나라가 일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일본 내에서도 아침 방송이라든지 기사라든지 뉴스 같은 거에서 엄청나게 이 부분을 주목해 다뤘었어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본에 처음 얘기가 나온 게 1월 14일 날. 처음에 카나가와 현에 사는 30대 중국인 남성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감염인 걸로 밝혀지고 현재는 경쾌해서 퇴원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인 24일입니다. 24일 무안에 체류한 경험이 있는 중국인 남성이 감염이 되었고요. 이날부터는 거의 하루에 한 명 걸로 확진 환자가 늘었었고 지금 가장 현재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뤘던 게 28일 6번째 환자가 중국인이 아닌 일본인이 처음으로 일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60대 남성분이신데요. 1월 8일부터 11일까지 무안에서 온 관광객을 데리고 버스 운전하셨고 그 후 12일부터 16일까지 다른 무안에서 온 관광객 팀을 받아서 버스로 이동을 하셨어요. 이분이 처음에 8일부터 11일까지는요. 오사카에서 도쿄 방면의 공항까지 루트로 이동을 하셨고요. 다음에 12일부터 16일까지는 나리타에서 오사카로 다시 이동하셨고 마지막 16일 날에는 나라공원에서 1시간 정도 계시고 간사이 공항으로 이동을 하셨어요. 이 말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도쿄, 오사카, 나라 이 군데를 전부 세 군데를 다니셨다는 얘기가 되고요. 저는 사실 이 기사를 처음에 봤을 때부터 마스크를 끼고 조심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그렇게 큰 미동이 없었거든요.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이 중국인 관광객 분들이 중간중간 내려가지고 관광을 하실 거예요. 근데 관광을 하셨을 때 분명히 접촉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보통 사람들이 2m 안에 반경에 접촉해왔다라고 하면 조금 더 주의 깊게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2m 안에 접촉한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시 또 퍼지고 하면은 진짜 피라미드처럼 엄청 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듣는 날 저녁에 남편하고 나가가지고 마스크를 한 30장 가까이 사왔었어요. 이날에는 특별한 제한 같은 건 없었는데 그 다음날부터 5팩밖에 못 산다, 2~3팩밖에 못 산다 이러다가 어제 제가 밖에 나갔을 때는 그냥 다 품절입니다. 마츠모토 키요시, 드럭스토어, 편의점, 코스트코 다 할 거 없이 그냥 다 품절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거의 몇 배 엄청 비싼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현재 일본의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분 다음에 양성 반응을 띠셨던 분이 같이 타셨던 여성 가이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양성 반응을 보이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12일에서 17일까지 무안 투어객이 타는 버스 가이드로 계셨고 17일부터 22일까지 중국 허난에서 다른 투어객을 태우고 가이드로 계셨는데 20일부터 발열이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일본에서 중요한 게 전세기를 보내가지고 무안에서 일본으로 650명 정도를 지금 이동을 시키는데 오늘자까지 해서 지금 다 끝났거든요. 총 3편이 보내졌었고 가장 첫 번째 전세기가 29일 오전 8시 40분에 하네다로 들어왔어요.
650명 중 1차로 206명이 들어왔고 이 중에서 12명은 컨디션 불량을 호소해서 바로 당일 도쿄 도내병원으로 입원을 했고요. 그 중에서 3분이 감염이셨는데 이 중에 2분은 아까 말한 것처럼 무증상 양성 반응이셨어요. 근데 이 전 세계 1호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게 206분 중에서 204분밖에 검사를 안 받으셨어요. 2분은 검사를 거부하시고 집에 돌아가셨다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일본 언론에서 이야기 굉장히 많습니다. 고위직이냐, 왜 이 사람들을 안 받고 돌아가냐, 이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 알려달라, 이 사람들 격리해라, 왜 집에 보냈냐, 정부 너무 무책임하고 무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드리려고 찾아봤는데 기사 내용으로서는 30일 어제를 기준으로 남은 2분도 검사를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현재 검사받을 의료기관을 조정 중인 상황에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 편이 어제 30일 날 210명을 태워가지고 하네다 공항으로 들어갔고요. 그 중에 발열이 나는 13명은 바로 병원으로 이동해서 입원 치료가 시작이 되었고 남은 분들은 신주쿠 구에 있는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에 검사 후 결과에 따라서 이동이 된다고 하세요. 일본의 후생노동성에서는 전세기 편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음성 결과가 나타난다 한들 향후에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최대 2주간 정보가 확보한 곳에서 머물 예정이시고요. 현재 2곳에 나누어져서 머물고 있는데 한 곳은 후추시에 있는 경찰대학교 쪽, 그리고 두 번째는 니시가하라 연수 합동청사가 있는 곳에 나누어 격리가 되신다고 하세요. 그리고 현재 마지막 전세기 3편이 2시간 전 기사로 떴었는데 149명이 탑승하고 계시고 오전 10시 40분에 하네다로 들어올 예정이신데 지금이 1시니까 이미 들어오셨겠네요. 이분들이 관계자에 따르면은 현재 2사람이 발열과 기침 증상을 나타내고 있는 걸로 보이고 일본에 들어온 후에 검사가 진행된다고 해요. 제가 다른 영상을 봤을 때 그 2분 남기고 남은 분들만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혹시 싶어서 다시 기사 같은 걸 찾아보니까 그 2분 포함해서 일본으로 들어온 게 맞다라고 해요. 제가 이거를 아까 제가 여기에 대한 정보를 조사한 거여서 10시 40분에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 혹시 모르니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제가 NHK 기사를 보고 있거든요. NHK 12시 7분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은 중국 후베이성 무안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대를 받고 현지 귀국을 희망하는 일본인을 태운 전세기 제3편은 31일 오전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였다. 관계 기관에 따르면 컨디션 불량을 보인 8명이 구급차를 통해서 하네다 공항에서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것을 보인다. 이분들이 아나 항공을 타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아나에 따르면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객실 승무원들이 보호복을 입고 임하셨었고 귀국하신 분들은 하네다 공항 터미널 빌딩과는 다른 위치에 있는 제2 터미널 셔틀 라이트라고 하는 곳에서 입국 수속을 한 뒤에 정부가 마련한 버스를 타고 의료기관에 가서 증상이 있고 없음에 관계없이 모두가 검사 바이러스를 받게 된다라고 해요. 여기까지가 지금 일본 현재 상황을 팩트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린 내용이고요. 이후부터는 제가 정리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기다 아니다를 말씀을 드릴게요. 걱정되시는 분들은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먼저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2019년 말에 중국 무안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 초기 단계로 있으며 출현 1개월 만에 감염자 8,000명이 넘었고 메르스나 사스에 비해서 훨씬 전파력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기 감염의 경우에는 개방된 장소가 아닌 폐쇄적 장소에서 공기 감염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식당, 방, 지하철, 버스, 택시 같은 폐쇄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대한 피하는 게 좋다라는 말을 한국에 계시는 의사분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침으로써 전파가 되는 경우에는 감염자가 기침을 하거나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근데 여기 바이러스가 남잖아요. 그걸 가지고 손을 안 씻고 입고 있다가 거스름돈을 주고받는 경우, 친구 핸드폰을 만지거나 악수를 하거나 이렇게 톡톡 치거나 이랬을 때는 옮겨가는 거죠, 바이러스가. 그럴 때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비말균으로서 감염이 되는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제발 잊지 말고 우리 다 손을 씻자라는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밖에 다녀보니까 손 안 씻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꼭 잊지 마시고 모두를 위해 씻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연령대와 사망률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안하실 텐데 현재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감염자들만 증가하는 추세이지 아직 사망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요. WHO에 따르면은 감염된 사람들의 20%는 가벼운 증상을 띠고 있고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모두가 100% 폐렴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발표를 하였어요. 연령대는 공식적으로 WHO에서 전 연령대가 위험하다라고 하였는데 가족 중에 제가 걱정을 하니까 의사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건강한 사람들은 폐렴에 걸려도 금방 낫지만 환자라든지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 고령
고령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렇게 걸리게 되면은 회복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연령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루머가 그렇게 처음 시작된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최대한 피해라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 영상을 일본에서 보시는 분들 중에 발열, 기침, 오한, 근육통 뭐 이런 것들로 몸이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지역 보건소 혹은 후생노동성에 연락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후생노동성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콜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하고요. 03번에 3595번에 2285 이곳으로 전화하시면 되세요. 제가 이 부분은 더보기에다가 더 추가를 해놓을 테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이 모든 걸 다 정리하면서 느꼈던 거는 진짜 저도 요즘에 사람들 최대한 모이는 곳은 피하려고 하고 있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려고 하고 있고요. 마스크가 효과가 있다 없다 의견이 되게 분분한 거 아는데 혹시 내가 걸렸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한테는 전파시키지 말자라고 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저는 마스크 착용을 꼭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편이 모두에게 다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제 제가 남편하고 코스트코를 가가지고 마스크를 사러 갔었거든요. 근데 8시에 코스트코가 문이 닫아요. 근데 7시 40분까지 차들의 행렬이 진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되게 불안해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 일본에서도. 옛날에 원전 터졌을 때도 기름이 다 바닥났었거든요. 그래서 기름 채우려고 다들 많이 가시고 마스크 사재기 하시고 물이나 좀 장기 보존할 수 있는 것들을 슬슬 사가시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막 너무 많은 소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영상을 찍었고요. 혹시 제가 틀린 부분이 혹시 있다거나 아니면 추가된 정보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댓글 코멘트를 달아가지고 다른 분들과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모두 건강 꼭 챙기시고 부디 아무 일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모두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 다른 소식이 조금 더 추가되면은 다시 돌아오거나 할게요. 그러면 모두 안녕히 가세요.